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고급 문화라는 편견에 맞서 음악은 듣는 자의 것이라는 음악의 본질을 세상에 전하는 멋진 예술가가 있습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클래식 음악을 추구해온 지휘자, 클래식과 즐겁게 놀자는 취지로 놀라운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오케스트라의 선장,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TV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괴팍한 지휘자 강마애의 실제 주인공. 2011년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음악인 오마주 투 코리아의 원곡인 다울 아리랑의 기획자. 클래식 음악은 어려운 음악이라는 편견을 허물고 더 많은 대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온 지휘자 서희태. 이번엔 그가 대중과 함께 클래식을 즐기는 놀라운 콘서트를 준비했다. 항상 대중 곁에서 함께 호흡하기를 바라는 이 서희태 감독. 오늘 서희태 감독을 만나 인생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만난다고 해서 네. 이 땡땡이 넥타이를 했습니다. 네, 잘 어울리십니다.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우리 서 감독 하면 네.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애의 그 모델로 유명한데 네. 또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예술가로서도 아주 예.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도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고 해요. 예, 정말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놀라운 콘서트입니다. 그렇군요. 놀이란 말은 놀자라는 뜻이고 라온은 즐겁게라는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노는데 무엇과 즐겁게 놀 것인가 생각하다가 클래식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즐겁게 노는 콘서트. 그래서 놀라운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놀라운 콘서트 제목이 아주 신선한데. 네네. 근데 보통 콘서트 하면 네. 정통적인 콘서트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네. 이 놀라운 콘서트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콘서트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시면요. 연주자들은 항상 무채색의 의상을 입고 있고 또 표정 없이 연주하고 그러니까 음악을 이렇게 듣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놀라운 콘서트를 통해서 음악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음악을 보여드리자. 그래서 물론 연주를 열심히 하지만 그 연주 플러스에서 조명도 들어오고 무대 연출도 들어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연주자들이 춤도 같이 추기도 하고요. 또 연주자들과 관객이 하나가 돼서 같이 대합창의 하모니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그런 정형적인 음악회가 아닌 클래식 음악을 하면서도 너무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서트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용산에 있는 한 연습실. 서희태 감독은 놀라운 콘서트 준비에 한창이다. 놀라운 오케스트라의 창단 콘서트이자 즐겁게 놀 수 있는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 서희태 감독을 포함한 단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습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파트가 다 트윈하면서 특히나 현악기들 다 트윈하면서 크레션도 해주시고 에스프레시브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힘든 것은 우리 단원들에게 이제 좀 움직임을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연기도 좀 강조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일어나서 막 샤우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춤도 춰야 되고요. 워낙 안 해보던 단원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좀 뻣뻣하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표정도 자유롭게 또 옆 사람과 아이 컨택도 좀 하고 관객과도 아이 컨택을 좀 하고 그런 거 주문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음악적으로는 사실은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라 음악적으로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대중이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서희태 감독. 그는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라는 편견을 허물고 오케스트라와 관객이 함께 연주하는 새로운 개념의 클래식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재미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또
무대 장치와 조명과 음향 또 연출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멋진 쇼를 또는 멋진 뮤지컬 또는 멋진 대중 가수들의 공연을 하나 본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클래식 하면 네. 이제 따분하다 또는 너무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렇다면 놀라운 콘서트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클래식이 대중적이면 또 음악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은 헛기침 소리라든지 또 뭐 거기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연주자들이 정말 집중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면 관객들이 음악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벽이 느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공연계의 이 분위기를 보면 클래식 음악은 좀 딱딱하다. 그렇죠. 가면 무겁다. 그리고 내가 박수 한 번 잘못 치면 옆 사람한테 야단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뭔가 불편한 자리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나라 연주자들이 집중을 해서 연주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연습을 하고 악보에서 눈을 떼면 관객과의 아이 컨택도 가능해지거든요. 악보에서 눈이 떨어지면 또 연주자들끼리의 아이 컨택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음악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연주자들은 좀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적 완성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음악적 완성도도 유지하면서 네. 또 대중적으로 참 쉬운 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음악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러려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조정하고 또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지휘자로서는 어떤 자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휘자는 그 지휘자의 악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변호사님, 지휘자의 악기가 뭘 것 같습니까? 지휘자의 악기는 네. 이 음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악기라는 것은 소리 내는 기구인데요. 지휘자의 악기는 저는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 연주자 모두를 저는 지휘자의 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연주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만약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명장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계 모든 유명한 연주자들이 좋은 악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네, 좋은 오케스트라를. 그럼요. 그러니까 그 좋은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자는 자신의 악기인 오케스트라를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오케스트라를 얼만큼 서로 소통하고 과거에 이제 그 강마애와 같은 그런 이미지는 단원들이 야단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단원들을 끌어안고 내 단원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지휘자의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지휘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지만 단원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친구처럼 지나기도 하고 그러나 단원들이 어려움을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끌어안을 수도 있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정말 지휘자는 여러 리더십의 표상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물론 저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의 그 강마의 베토벤 바이러스 네네네. 강마의 표지 모델이시기도 하고 네. 또 오페라 스타의 예. 심사위원이시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대중과 친숙한 그런 예술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저는요, 그 고전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대중성을 띈 그런 음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물론 뭐 정명훈 선생님 같은 정말 대단한 지휘자, 그리고 금난세 선생님, 또 성악가 중에서는 조수미 씨, 김동규 씨와 같은 그런 대중성이 있는 그런 지휘자와 음악가들이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친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지휘자 내가 어디서 봤어.
TV에서도 봤고 저분 얘기도 재밌게 하던데 가서 그럼 음악회도 한번 들어볼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처음에 그 대중매체에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즐겨서 하고 있는 편이고요. 요즘 재밌어요. 제 스스로도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정명환이와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난 지휘를 해야 돼. 꿈을 이루란 소리가 아니야. 꼭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연습이 즐거워야 공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제대로 들어! 내가 첫달 쓰레기들을 데리고 공연을 해야 된다고! 바로 너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재밌었던 얘기가 그 강마의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네. 그 성격에 네. 그 지휘자의 성격에 맞는다.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그 강마의 헤어스타일의 원조가 우리 그렇죠. 서감독이라고 하던데. 네. 지휘자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좀 긴 분이 많이 계세요. 그 이유가 지휘자는 관객과 등을 쥐고 서 있잖아요. 관객을 보면서 지휘하는 게 아니고 연주자를 바라보면서 지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관객과 등을 쥐고 서 있는데 그러면 관객들은 지휘자의 뒷모습만 보게 되거든요. 뒷모습에서 어떻게 지휘자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으로 연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머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머리가 좀 길면 강력하게 지휘할 때는 뒷머리가 팍 날리기도 하고 또 조용하게 지휘할 때는 아주 그냥 숙연하게 그렇게 지휘하고 있으면 그 모습으로 관객들은 좀 시각적인 효과를 더 얻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지휘자들이 머리를 좀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뒤 사진도 보면 저렇게 뒷머리가 길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만 저 때가 제가 베토벤 바이러스 하고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우리 그 서감독은 이제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관심 많습니다. 그 2011년도 그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네. 거기에 김연아 선수 배경음악 네. 오마주 코리아도 서감독이 편곡하신 건가요? 아니요. 편곡은 그 미국 사람이 했어요. 그렇죠. 로버트 베넷이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 영화의 음악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편곡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드라마 음악 감독 중에 그 지평곤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 지평곤 감독이 같이 이제 편곡에 참여를 했고요. 저는 그 음악을 연주하고 그 음악의 이제 전체 그걸 우리 나울 프로젝트라 그래서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인데 그 나울 프로젝트를 같이 지평곤 감독과 제가 같이 하고 있죠. 저는 그 한국 음악을 세계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옛날에 유학 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우리나라의 국악기를 세계인들 중에 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국악을 배우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살아있지 않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을 악보만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세계 어디를 가나 있는 오케스트라로 한국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보를 만들면 세계에 우리나라의 음악을 심을 수 있겠다. 한국의 음악을 세계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멜로디를 오케스트라로 편곡하는 작업. 그래서 그 악보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나울 프로젝트였었어요. 우리 서감독은 이제 공연을 통한 나눔 활동에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또 자선 공연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면 뭐 음악 활동하는 게 제 재능이잖아요. 근데 저보다는 제 아내가 사실은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재능의 11조를 하면 어떨까요?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찬들은 이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11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음악 활동을 가지고 1년 12달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남들을 위해서 좀 기부를 좀 합시다라는 게 바로 우리 재능의 11조를 기부하자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의 화려한 불빛을 좀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 밖을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 또 육아원에 있는 아이들,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 시설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공연장에 와서 공연장의 그 아름다운 조명도 보고 아름다운 무대도 보고 또 거기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연주도 실제로 한번 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9년째 됐고 이제 10년째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정말 제가 음악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음악회가 매년 지속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그런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서희태 감독에 대해 알고 싶은 궁금증 베스트 5. 먼저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서 콘서트를 오셨는데, 그 콘서트가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졸다만 간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다시는 그 콘서트에 오려고 하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정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객이 자기의 발로 콘서트에 왔을 때 그 콘서트가 항상 베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연주자들이 정말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관객과 소통을 하면서 관객들의 집중력을 더 끌어내는, 그게 제 특기예요. 예를 들자면 대부분 많은 우리 자녀들을 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콘서트를 가보고 싶은데, 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클래식 음악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가면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눈높이를 좀 낮추자고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7세 또는 8세 이상의 아동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5세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 콘서트를 할 때 뭔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자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아이들이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콘서트 음악회였었어요. 그때 저희가 보여주는 음악회를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소프라노 가수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지 않고요, 안에 이렇게 몸에 딱 달아붙는 그런 어떤 타이즈 같은 의상을 입고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2명의 그 의상 디자이너가 나와서 종이를 가지고요, 그 소프라노 가수에게 4분 만에 드레스를 만들어 입혀요. 종이를 가지고 찢고, 퍼포먼스죠. 그 스탬플러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옷을 4분 만에 확 만들어 입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신기해하고 집중하죠. 그럼요. 떠든 아이들 하나도 없었고 조는 아이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 공연이. 그래서 그 공연이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해설 있는 음악회를 통해서 관객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콘서트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냈던 그분들이 정말 마음에 큰 위안을 얻고 또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분도 조는 분이 없는 그런 콘서트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클래식 하면 네. 보통 이제 음악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클래식이 경영과 어떻게 접목이 되나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전통적인 경영 모델은 사라질 것이다. 미래의 기업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직을 닮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경영학 박사인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맞아. 오케스트라 이끌어가는 지휘자는 기업의 CEO와 같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네요. 네, 지금 이 사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직과 닮아가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고 첼로, 콘트라베이스, 목관 악기들, 금관 악기들, 타 악기들 각기 다른 음량과 각기 다른 음역과 각기 다른 또 소리 질감과 이런 악기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만드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타악기의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현악기의 소리와 같이 나오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그런 음악이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모습처럼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은 오케스트라와 기업을 접목시켜보고 CEO와 지휘자를 접목시키면 뭔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의 대안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클래식 경영 콘서트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은 네. 클래식하면 어렵다, 무겁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근데 쉬운 클래식은 무엇인가? 쉽게 클래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에는 정말 많은 음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통화 연결 음악에도 클래식 음악이 나오잖아요.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잠시만 기다리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클래식 음악이고요. 제가 좋아했던 조스바 선전에도 빠밤 빠밤 조스가 나타날 때 나오는 그 음악 그것도 클래식 음악이고요. 하물며 청소차가 후진할 때도 클래식 음악 나오는데요. 따라라라라라라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클래식 음악이고요.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 자체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목이 어려워서 그래요. 네. 우리가 쓰지 않는 외래어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 무슨 번호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길기도 하고 이 제목을 외우기가 좀 어렵죠. 까다롭죠. 그러니까 그 제목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클래식 음악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콘서트를 통해서 관객들이 아는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것을 즐겨 하고요. 또 들으면 너무나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음악도 있거든요. 그런 음악도 연주를 하고. 그래서 저는 레퍼토리를 좀 이렇게 다양한 레퍼토리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어려운 음악 그러나 쉬운 클래식. 저는 그렇게 연주회를 구성을 하는 편이죠. 우리 서 감독은 항시 지금 네. 끝없이 도전하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진행해 오고 계신데 네. 그 도전과 열정 네. 그거의 원천이랄까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뭐 원천 에너지라고 하기까지 그렇게 거창한 건 없는데 저는 생각하면 실천에 옮기는 게 제 특기예요. 뭔가를 생각했는데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저는 잘 안 합니다. 햄릿은 아니군요. 네, 저는 한번 생각해서 재밌겠다. 그래 해보자. 저는 바로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 또한 성공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분명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하면서도 내가 왜 실패했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다른 일에 도전했을 때 그 도전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천은 도전. 네. 서 감독의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활동을 끝내는 그날 슈베르트가 작곡한 아주 아름다운 가곡이 하나 있어요. Du holde Kunst in wie viel grauen Stunden.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가사를 보면요. 음악, 너 정말 고마웠어. 너는 정말 최고의 예술이었어.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나 즐거웠고 너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했어. 라는 제목은 가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70이 될지 80이 될지 혹은 그 이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 음악 인생이 끝나는 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멋있게 퇴장을 하고 싶어요. 성공 스토리 만남, 오늘은 놀마의 서희태 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놀마의 서희태 감독은 도전하는 예술가로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앞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휘자의 악기는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휘자 놀마의 서희태 감독. 앞으로도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음악 활동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과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멋진 예술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